처음부터 여긴 잘못 왔다 싶었습니다. 올 여름 방학 동안 풋살을 배워보고 싶다던 제 막내를 위해 풋살 아카데미를 찾아봤지만 풋살이 아직 미국에서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닌지 마땅한 풋살 학원 아카데미를 찾지 못했고 풋살 대신 테니스 아카데미에 가고 싶다고 해서 등록해보고자 했지만 토너먼트를 뛰는 선수 아이들이 다니는 아카데미는 신규 등록을 아예 받지 않고 있고 취미로 테니스를 치는 아이들이 다니는 아카데미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 제 막내가 같이 즐겁게 공을 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제 막내와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 캠프는 작년 러시아에서 샤트리안 선수를 돌봐주기 위해 같이 미국에 왔던 그레고리 코치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이 묶이면서 시작된 테니스 캠프입니다. 그레고리 코치님은 러시아에서 많은 ATP와 WTA 프로 선수들을 배출해내신 꽤 덕망이 있는 코치님이십니다. 그런 그레고리 코치님이 보셨을 때 다른 선수들과 제 막내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처음에는 캠프 참여가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가 최소한 입단 테스트는 받게 해달라,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계속 부탁해 이날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에서 테니스를 치는 선수들은 모두 콜로라도 상위 1%에 속하는 최상위 엘리트 선수들이고 그래서 그레고리 코치님은 제 막내가 이 캠프에서 공을 같이 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실력도 안 되는 애를 왜 그런 캠프에 데리고 갔냐고 욕부터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제 막내를 이 캠프에 참여시키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러시아식 테니스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공유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 이 캠프에 찾아간 것입니다. 1. 훈련 시간. 오전 9시 시작 11시 30분까지 2시간 반, 점심 휴식 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2시간 반, 오전 오후 총 5시간을 훈련하는 스케줄이나 제 막내의 몸 상태로는 오전 스케줄만 소화하고도 극심한 체력에 한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레고리 코치님은 오후 프로그램도 오전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된다고 하셨기에 오후 프로그램을 소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캠프 훈련 내용에 누락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러시아식 테니스 조련은 공치는 훈련보다 체력 훈련이 우선. 2시간 반의 훈련 시간 동안 실제 라켓을 들고 공을 친 시간은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시작은 조깅, 상체 몸풀기, 하체 강화 훈련, 팔굽혀펴기, 여러가지 제자리 뛰기 등 체력 강화 훈련이 30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제 막내는 라켓을 들기도 전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든 루틴들을 따라했습니다. 이 캠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올해 가을 고등학교 1학년,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14세 아이인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태릉 선수촌 스타일의 체력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 코치와 선수의 비율을 중요시하는 러시아 테니스. 사실 이날 제 막내 말고도 다른 한 아이도 사전 협의 없이 캠프를 찾았다. 입단 테스트도 받지 못하고 발을 돌려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어린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돌려보내나 싶었는데 그레고리 코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도 선수를 더 받으면 돈을 더 버는데 그게 왜 싫겠나? 하지만 자기 자신을 포함해 여기 코치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코치 한 명당 선수 4명이 넘지 않는 비율을 지키기 위해 선수를 더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미국 엘리트 아카데미들의 경우 코치당 선수 비율은 보통 7에서 8명 정도가 됩니다. 왜 비율을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지는 다음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 미국 캠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기술적 코칭이 이뤄졌습니다. 보통 미국 아카데미들은 그룹 피팅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룹 피팅에 참여하는 엘리트 선수들은 개인 코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술적인 문제는 개인 코치의 몫으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레고리 코치님은 선수들이 잘못 구사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지적하시며 그 자리에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확인하셨습니다. 개인 코치가 없는 선수들은 완전 개이득인 거죠. 이렇게 그때그때 기술적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코치당 선수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각종 드릴이 매우 효율성 높고 빠르게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을 치는 시간이 짧은 대신에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정신없이 공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이 공을 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지 정말 미친 듯이 라켓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유는 샷을 실수한 만큼 벌을 받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6. 엄격한 멘탈 관리. 승급전을 치르고 승급전에 져서 기분이 나빠 뾰루퉁에 있는 선수 하나에게 그레고리 코치님은 Fix your base라고 혼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졌다고 기분이 나쁘면 더 테니스를 못 치게 되니까 얼굴 표정을 웃는 얼굴로 고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미국 코치분들은 선수들이 기분 나빠하고 있으면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모른 척하고 그냥 놔두는데 표정 관리까지 해야 함을 지적하는 그레고리 코치님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7. 총평. 미국 캠프에 비교하자면 매우 엄한 분위기가 유지되지만 나이 어린 선수들을 체력적 한계의 끝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도 아이들 모두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 대부분의 성적이 1년 사이에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을 조련하는 과정은 조금 가혹한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되니 선수들이나 학부모님들 모두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막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 캠프에서 가장 랭킹이 낮은 친구와 한 팀을 이뤄서 랭킹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단식 포인트로 먼저 21점을 올리는 쪽이 승리하는 포맷이었는데 어떻게 이긴 건지는 저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실력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운이 무진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랭킹전에 대한 분석을 하자면 상대팀에 비해 제 막내팀의 실력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아이들한테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강박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스트로크도 약하고 못 치는 애들한테 지는 건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 생각되니 몸이 경직되어 평소 실력의 반도 못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무튼 랭킹전에서 이기는 바람에 본인이 원하면 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제 막내는 오전 스케줄 끝나고 집에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면서도 아빠, 우리가 17대 19로 지고 있을 때 내가 서브로 2번 연속 득점 올린 거 봤어? 봤어? 이라면서 상당히 기분이 없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이 캠프에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테니스 1시간만 치면 힘들다고 더 치기 싫어하는 아이인데 테니스도 아니고 체력 훈련만 1시간 반이 넘게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집에 돌아와서 그 캠프를 다시 가고 싶어 한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가 너무 심하게 고생을 해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못하게 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아동 심리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길 거라는 기대는 1도 안 했지만 막상 이길 수 있는 매치 포인트 기회가 오자 이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기고 나니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습니다.